김호중 사고 나기 50분 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호중의 평소 걸음걸이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며 오른쪽 어깨는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발목의 복숭아뼈가 심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오른쪽 발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왼쪽 발목은 정상보다 5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다리와 발이 심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게 양쪽 다 발목이 이렇게 많이 안 좋네요. 잘 못 걷는 거죠. 걷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입니까? 되게 깃털 같아요. 그냥 네. 너덜너덜하다 해야 되나? 그냥. 다시 32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발목이 아니에요. 32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발목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네요. 김호중은 발목 통증으로 수시로 다리를 전다. 그럼에도 무대 위나 방송에서 다리를 저는 것을 잘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호중은 올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발목 시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압박 붕대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1심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하면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견딘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방송과 무대에서의 극심한 긴장감이 고통을 이기고 잘 버틴 것 같다는 진짜 긴장 많이 하셨네. 네. 저런 표정은 또 처음. 촬영이 끝나면 모든 긴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근데 운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자유롭게 촬영을 하니 상체를 뒤로 젖히며 걷는 것을 알 수 있다. 걷는 모습도 비틀거린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김호중은 발목 상태와 여러 조건에 따라 수시로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좀 뒤처져 걷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라 원래 습관대로 그렇게 걷는다 생각합니다. 대리 서비스는 손을 뒤로 받쳐주나 봅니다. 여기서 김호중이 평소 차 문을 열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에 정면으로 서서 문을 엽니다. 김호중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잡이를 중심으로 문이 열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서서 문을 엽니다. 그래야 몸이 문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왼쪽에 벽이 있어서 몸이 정면으로 똑바로 서지는 못하지만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탑승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화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차 손잡이 근처에 있습니다. 원래 김호중은 차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정면으로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김호중이 설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평소 탑승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 90도 정도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남성이 김호중 등에 손을 받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왼쪽 남성이 김호중이 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손잡이를 잡고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문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면 몸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뒤에 공간이 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뒤에도 사람이 김호중을 막고 있어 김호중은 차 문을 열기 위해 다리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몸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번 3번으로 갈수록 문이 열리면서 다리가 많이 기울어지고 자세가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자세가 불편해지면서 오른손 손잡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4번에서 문이 확 열리며 김호중 몸이 뒤에 있는 남성과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게 됩니다. 5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약간 몸을 틀게 되고 6번과 7번으로 가면서 몸을 더 돌려 중심을 잡게 되고 다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4번에서 7번 사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다리가 살짝 흔들리게 됩니다. 김호중 발목 상태를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김호중뿐 아니라 정상인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영상을 잘라봤습니다. 왼쪽 다리 흔들리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김호중이 문을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서야 할 자리를 왼쪽 남성이 맡고 서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반대 방향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뒤로 이동할 수 없게 사람이 등을 받치고 막고 서 있습니다. 김호중이 문을 열기 위한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김호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해 문을 열어야 하므로 다리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기울이며 불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잡고 있는 오른쪽 손잡이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문이 확 열리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편한 자세로 급히 몸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탑승을 위한 제대로 된 자세를 잡게 되고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탑승까지 90도 정도만 회전하며 탑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80도 정도를 돌게 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게 되니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김호중이 차 문을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서 차 문 주변에 공간이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위한 두 남성이 필요한 공간을 막고 있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50분 전에 또 다른 영상입니다. 앞부분 2022년 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호중이 조금 편안한 촬영에서는 평소보다 긴장이 풀려 몸이 뒤로 젖혀져 걸었고 다리도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이고 앞 상황보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다리 상태도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서트 등 바쁜 일정으로 엄청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면 다리가 힘이 풀리는데 김호중은 발목이 최악의 상태이니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대로 걸어오다 갑자기 왼발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잠깐 휘청거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왼쪽 발을 안쪽으로 딛고 오른쪽 발을 띄는 순간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1번에서 3번 사진을 보면 오른발의 위치와 고개가 약간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떼면서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휘청하게 됩니다. 5번에서 몸을 틀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고 6번에서 몸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김호중은 왼쪽 발을 안쪽으로 내디디며 시계 방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반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뭔가를 확인하고 목표 지점을 변경하게 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중심이 살짝 잡히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중의 발목 상태와 지금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 걸음걸이는 김호중에게 아주 정상인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들이 참고 되어 김호중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봅니다.